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5대 미래 전략 산업,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은 현재 어디까지에 와 있고 실제 현재의 전략 산업인 거 맞지만 미래에도 전략 산업이 될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지, 우리나라가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만큼 세계 주요국들도 이 똑같은 산업들을 가지고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전략 산업이 미래에도 전략 산업이 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서 5가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잡느냐 잡히느냐, 구군이 걸린 5대 산업. 정말 문제는 속도인데,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라고 했다면 이제는 속도의 경제인데,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서 비용을 저감할 것인지, 그런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던질 것인지 속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지금에 우리 이 구군이 걸린 5대 산업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잡힐 것인가, 아니면 잡아나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의 시점은 이런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은 순풍일 때가 아니라 역풍일 때 더 높이 난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런 5대 전략 산업이 계속 더 잘 날아갈 것인지, 위기일 때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탄할 때 영웅은 없어요. 그죠? 영웅이 필요도 없죠. 그러나 위기일 때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듯 지금 말씀드렸던 5대 전략 산업이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의 연일지, 역풍일 때 더 잘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일지, 미래 전략 산업이 될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미래 전략 산업 수출 현황을 보시면 2021년 수출 증가율이 정말 엄청납니다. 반도체 수출이 29% 증가했고요. 미래 모빌리티죠. 전기차의 경우 51.7%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할 것 없이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주창하고 있는 이런 5대 산업이 다 수출 증가율이 적어도 15% 이상. 여러분, 반도체 산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9.9%가 반도체예요. 그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29%나 수출이 증가했으니 21년 수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21년까지 좋았는데 22년, 그리고 그 이후 23, 24, 25 계속 반도체 산업이 우리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지, 이 해당 산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누가 속도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특히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 TSMC, 인텔 할 것 없이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더 줄여나갈 것인가. 2021년 지금에는 우리가 압도하고 있죠. 4에서 5나노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없죠. 근데 22년 상반기 3나노로 진입할 것인데 TSMC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3나노를 22년 하반기에 진입하겠다. 그리고 25년까지는 2나노. 그런데 다른 기업들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속도를 잡을 것인가. 만약에 TSMC가 또 인텔이 같은 수준의 기술력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양산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설계라든가 시험 검정이라든가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운드리와 같은 이 생산 영역에도 집중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팹리스라고 하죠. 설계 영역에도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가 SK텔레콤도 마찬가지, 통신사, 빅테크 기업들 할 것 없이 다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도 나도 반도체 설계라는 산업을 내가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인 것이다. 누가 이 속도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한국 경제를 지탱해준 대장 역할을 했지만 미래에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어떤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짜야만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기계 산업이 아닙니다. 이제 전자제품이에요.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 두 가지를 합하면 대략 전체 수출의 11% 정도, 10에서 11%나 차지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비중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동차 산업마저 잃을 수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해 본다면 하나는 그린카, EV가 가장 대표적이죠. 전기차로의 전환이에요. 그 다음 스마트카 컨셉이죠.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차라든가 커넥티드 카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으로 간다. 특히 쉐어링 이코노미, 구독 경제와 같은 혹은 공유 경제와 같은 이런 새로운 경제가 나타난다. 미래 모빌리티의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미래 모빌리티의 구조적인 변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제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짧게나마 설명드린다면 그린카 컨셉, 수소 전기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자율주행차 레벨 3, 레벨 4까지 곧 등장하겠죠. 이렇게 또 서비스, 자동차 서비스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렇게 자동차 산업 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변화에 올라타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나홀로 기계 산업에만 머물러 있다면 일본 기업이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을 안 하고 필름 카메라만 부여잡고 있다가 모든 시장을 송두리째 놓치고만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상을 현실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압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세계 1위였었습니다. 2019년까지의 일이죠. 더 이상 우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1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더 초가속화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속도의 경제 속에 걸맞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럼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요? 바로 가상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걸 현실로 끄집어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CES 2022에서 열렸던 LG 디스플레이가 선보였던 이 디스플레이 이런 혁신 서비스를 본다면 정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홈스크린 컨셉을 제시했죠. 투명한 이런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무 공간 안에서 투명한 스마트 윈도우, 결국 이 스마트 윈도우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밖에 뷰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제시합니다. 지하철이죠. 지하철 윈도우용 투명 OLED를 선보이죠. 운행 스케줄도 보여줄 수 있고 위치 정보라든가 일기예보, 뉴스와 같은 생활 정보 이런 것들도 제시하죠. LCD에서 OLED로 또 마이크로 LED로 계속 또 한번 바뀌고
구부러지는 또 투명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시장 규모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잡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 기술적으로 격차를 벌려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미래 과제가 놓여진 것이 아닐까. 어쩌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금까지의 주력 산업이었지만 미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금에 더 가속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도 2030년에도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네 번째가 바이오 헬스죠. 헬스케어라는 산업. 사실 과거에는 의료 산업이었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아프면 환자고 환자가 진료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아프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의 소비자고 그 소비자는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판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의료기관만이, 의료인만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IT 기업이, 솔루션 기업들이, 통신사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합니다. IT 가전기업은 당연히 그렇죠. 판의 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진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그런 급성장하는 이런 산업에 누가 그런 산업을 가장 주도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리면 알리헬스죠.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CT 현상을 판독하고 증상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식별해내는 서비스예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일본 병원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CT 영상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70개 병원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20초 내에 한 건의 CT 진단이 가능합니다. 정확도는 96%죠.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번 CES에서 가장 놀란 그 기술적 영역을 다소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트윈, 나랑 똑같은 가상의 쌍둥이를 몇 초 만에 제시합니다. 이 제시된 모습은 버추얼 트윈은 나랑 똑같은 뇌, 나랑 똑같은 심장. 그럼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물리적인 치료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쌍둥이한테 치료법을 도입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치료법을 주입해 보고 그 중에 최고의 치료법을 선택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판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정말 거대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2차 전지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1차 전지 아시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그게 1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또 쓰는 것, 그게 다 2차 전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2차 전지의 사용 용도가 많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하물며 정말 여러 영역에 걸쳐서 2차 전지의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가 이제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동차 한 대 만들면 그 중에 비용이 35%가 배터리예요. 그리고 15%가 전장 제품이에요. 이미 이렇게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쩌면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자동차 판 거라기보다는 남의 배터리 팔아다 주는 모습인 것처럼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열강들이 뭐 합니까? 네, 배터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 내재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발표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들, 그러면 향후에도 대표적인 기업일까? 지금 자동차 기업에게 많은 배터리를 공급해주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향후에도 강한 2차 전지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 자동차 기업들이 2차 전지 산업을 내재화하듯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자동차 산업을 내재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이 정말 미래에도 주력 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이런 미래 전략 산업을 놓고 어떤 경로하에 있고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를 좀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이라든가 경영 의사결정, 또 정부의 정책, 정치적 의사결정도 이런 컨셉을 담고 함께 고려해 나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를 걷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